아픈 아이를 안고 면접장에 들어선 여자. 모두가 비난할 때 회장의 시선이 아이에게 멈춥니다. 30년 전 사라진 아들, 그리고 귀 뒤에 작은 점.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한 번의 면접이 바꾼 두 여자와 한 아이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 28층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펼쳐진 해운그룹 본사 면접 대기실입니다. 오전 10시 정장 차림의 지원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며 낡은 점퍼를 입은 여성이 들어섭니다. 서은정, 35살입니다. 그녀의 품에는 4살 난 아들 도윤이 안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기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립니다. 정장 입은 여성 지원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저게 무슨 면접 태도예요? 남성 지원자들도 고개를 가웃거립니다. 수군거림이 커지고 은정은 아이를 더 꽉 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다가옵니다. 차가운 표정입니다. 지원자님, 규정상 동반 입실은 불가능합니다. 1시간만요. 면접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단호합니다. 규정은 규정이라고 말합니다. 은정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서은정은 1년 전까지 이 빌딩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중소 물류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잠적했고 은정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도윤이 천식으로 쓰러진 날 야근 중이던 은정은 회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월세는 석 달째 밀렸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여갑니다. 은정은 동사무소, 복지관 모든 곳을 다녔지만 당장의 생계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20군데 넘게 냈지만 경력 단절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장벽이었습니다. 해운그룹 공채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도윤이 기침을 합니다. 쌕쌕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은정은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가방에서 흡입기를 꺼냅니다. 주변 지원자들이 거리를 둡니다. 아픈 아이가 불편한 것입니다. 저기 밖에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지원자가 말합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면 면접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구석 의자에 앉습니다. 도윤이 엄마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작고 뜨거운 손입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섭니다. 60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입니다. 해운그룹 회장 윤명숙입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인사합니다. 회장님, 인사팀 직원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은 면접 참관차 온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대기실을 훑습니다. 그리고 구석 의자에 멈춥니다. 은정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명숙 회장은 천천히 걸어옵니다. 은정은 얼른 일어나려 하지만 아이 때문에 움직임이 느립니다. 회장이 가까이 섭니다. 그녀의 시선은 은정이 아니라 아이 도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입니다. 창백하고 작은 얼굴, 그러나 또렷한 눈매와 고든 코선. 회장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에 살짝 댑니다. 열이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뭡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정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도윤이요? 최도윤입니다. 윤명숙 회장은 아이를 한참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쳐다봅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 어머니 면접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인사팀 직원들이 놀랍니다. 은정도 얼떨떨합니다. 회장은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은정에게 말합니다. 아이는 제 비서에게 맡기십시오.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대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윤명숙 회장의 얼굴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그녀에게도 4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윤명숙 회장의 시선이 도윤의 얼굴에 고정됩니다. 아이의 이마, 눈매, 코선.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회장님, 규정상 아동 동반은 괜찮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인사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합니다. 비서가 도윤을 안으려 하자 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은정이 아이를 달래며 말합니다. 도윤아, 엄마 금방 올게. 응?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고 뜨거운 손이 천천히 엄마를 놓습니다. 비서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갑니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바라본 뒤 면접실로 향합니다. 면접실은 넓고 차갑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로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습니다. 윤명숙 회장은 맨 끝자리에 앉습니다. 은정은 낡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습니다. 인사팀장이 이력서를 들여다봅니다. 서은정 지원자님, 고졸 학력이시고 경력이 짧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직장 퇴사 사유는요? 은정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대답합니다.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1년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아이를 키우면서 독학으로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칩니다. 독학이라는 단어가 가볍게 들린 것입니다. 은정은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냅니다. 프린트한 종이들이 비닐 파일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파일을 밉니다. 제 작업물입니다. 인사팀장이 파일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는 물류박스 디자인입니다. 간결하고 실용적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브랜드 로고입니다. 세련되고 직관적입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물입니다. 이걸 독학으로 하셨다고요? 네, 밤에 아이 재우고 온라인 강의 들으며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요? 무료 툴 위주로 사용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도서관에서 배웠습니다. 윤명숙 회장이 파일을 천천히 넘깁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은정의 작업물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합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합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물류업계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을 알기에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야근이 가능합니까? 은정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솔직히 답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프면 조퇴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솔직한 답변이지만 회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대답입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그때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도윤의 기침입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은정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윤명숙 회장이 먼저 일어섭니다. 그녀는 면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비서가 도윤을 안고 있습니다.
아이는 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합니다. 회장이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흡입기는요? 비서가 가방에서 흡입기를 꺼냅니다. 회장이 직접 아이 입에 갖다 댑니다. 도윤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기침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회장은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아이의 얼굴이 가까워집니다. 그 순간 회장의 시선이 멈춥니다. 도윤의 귀 뒤 작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붉은색의 점입니다. 회장의 손이 떨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의 귀 뒤를 만집니다. 점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합니다. 윤명숙 회장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기억이 밀려옵니다. 30년 전 4살 난 아들의 모습입니다. 작고 하얀 얼굴, 또렷한 눈매, 그리고 귀 뒤에 붉은 점.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유괴였습니다. 경찰은 1년 넘게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탐정을 고용했고 온갖 제보를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5년 전 마지막 제보마저 거짓으로 밝혀진 뒤 그녀는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아이입니다. 귀 뒤에 점, 얼굴 윤곽, 눈매. 우연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잔인한 희망일까요? 회장은 아이를 비서에게 건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은정이 면접실 밖으로 나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칩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이가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합니다. 회장은 은정에게 말합니다. 면접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은 도윤을 안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봅니다. 인사팀장이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회장님, 저 지원자는? 뽑으십시오. 네. 하지만 조건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뽑으세요. 회장은 다시 면접실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송도 바다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회장의 가슴 속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새로운 희망이 동시에 자랍니다. 그날 밤 윤명숙 회장은 오랜만에 서랍을 엽니다. 30년 된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4살 난 아들이 웃고 있습니다. 회장은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읽습니다. 이준호. 1995년 3월 2일. 그녀는 전화기를 듭니다. 화면에는 개인 탐정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버튼을 누릅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은정은 도윤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여전히 거칩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약이 떨어졌습니다. 은정은 가방 속 지갑을 만집니다. 진료비가 있을까요? 걱정이 앞섭니다. 서은정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윤명숙 회장입니다. 은정은 돌아섭니다.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아이가 아파서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은정은 도윤을 꽉 안습니다. 회장은 복도 끝 작은 회의실을 가리킵니다. 은정은 따라갑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2사람만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회의실은 좁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뿐입니다. 회장이 앉으라고 손짓합니다. 은정은 도윤을 무릎에 앉히고 자리에 앉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회장의 질문은 직설적입니다. 은정은 잠시 멈칫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혼자 키웠습니다. 혼자요? 네, 아이 아버지 이름도 모릅니까? 은정의 얼굴이 굳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알지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립니다. 은정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제 아들이 3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눈을 깜빡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합니다. 4살이었습니다. 유괴였습니다. 경찰도 탐정도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회장이 손을 내립니다. 눈가가 붉습니다. 그 아이에게 귀 뒤에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에게도 있었고 제 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은정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회장은 도윤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예요. 그건 우연일 겁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30년을 찾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은정은 도윤을 더 꽉 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봅니다. 회장은 테이블에 손을 올립니다. 떨리는 손입니다. 아이 아버지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정은 입술을 깨뭅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말합니다. 윤재훈입니다. 회장의 눈이 커집니다. 숨이 멎은 듯합니다. 은정은 계속 말합니다. 5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하지만 떨립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말을 멈춥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듭니다. 회장을 바라봅니다. 회장은 눈을 감습니다. 제가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보낸 문자도 제가 지웠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굳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합니다.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고졸, 이혼 가정, 불안정한 직업. 제 아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갔습니다. 5년 전 당신이 일하던 카페였습니다. 은정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한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차가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은정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서 떠나세요. 당신은 거절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직장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당신은 해고됐더군요. 은정은 숨을 멈춥니다.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이유도 모른 채 쫓겨났던 날. 그녀는 임신 초기였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하지만 은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안고 일어섭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제 아들, 재훈이는 관심 없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회장이 다급히 말합니다. 재훈이도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걸 숨겼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1년 넘게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죠. 제가 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은정은 문 앞에 섭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회장님의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혼자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제발은 제가 해야 할 말입니다. 은정은 문을 엽니다. 복도로 나갑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테이블 위에 회장의 손이 떨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굽니다. 30년을 찾았던 아들, 그 아들의 아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가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 밤 윤명숙 회장은 아들 재훈에게 전화를 겁니다. 재훈은 해외 지사에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회장의 입술이 떨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보세요, 어머니. 재훈아, 회장의 목소리가 깨집니다. 아들은 놀랍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5년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재훈이 답합니다. 은정이요? 그래, 그 여자.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에게 아들이 있다고? 그 아이를 내가 막았다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재훈아, 미안하다. 전화가 끊깁니다. 회장은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송도의 밤은 어둡고 차갑습니다. 윤명숙 회장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재훈의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를 찾고 싶어요. 회장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포기해라. 그리고 일주일 뒤 재훈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룹 총수의 자리, 수천 명의 직원, 언론의 시선. 그녀는 슬픔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탐정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은정이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아이, 이름은 최도윤. 회장은 보고서를 불태웠습니다. 그 아이를 인정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사생아 논란, 상속 분쟁, 기업 이미지 추락. 회장은 선택했습니다. 외면하기로.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면접장에서 아이를 봤습니다. 재훈과 똑같은 눈매, 귀 뒤에 붉은 점. 회장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인천의료원으로 가십시오. 병원 응급실입니다. 은정이 도윤을 안고 앉아 있습니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천식 발작이 심했습니다. 의사가 입원을 권했지만 은정은 거절했습니다. 입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분,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립니다. 윤명숙 회장이 들어섭니다. 은정은 얼른 일어납니다. 왜 오셨습니까? 입원시키십시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를 생각하십시오. 은정의 입술이 떨립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제발입니다. 은정은 도윤을 내려다봅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숨소리가 가쁩니다.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윤은 소아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최신 의료 장비. 의사들이 정성껏 치료합니다. 은정은 아이 곁을 지킵니다. 밤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도윤의 호흡이 안정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은 무너집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은정은 흐느낍니다. 저는 그냥 아이만 살리고 싶었어요. 윤명숙 회장이 옆에 앉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립니다. 두 여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제 욕심이, 제 오만이 당신과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합니다. 아들이 죽은 뒤에도 저는 당신을 외면했습니다. 회사를, 체면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입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장은 은정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은정은 손을 뺍니다. 회장은 손을 거둡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용구는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손자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뒤 해온그룹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지시한 일입니다. 과거 5년간의 모든 거래, 인사 개입, 사적 압력이 조사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정에 대한 부당해고, 압력, 개인정보 불법 조사, 탐정 고용, 모두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이 사진은 경악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재벌의 횡포다. 사생활 침해다.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윤명숙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입니다. 회장은 계속 말합니다. 제 개인적 욕심과 오만으로 한 여성과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30초, 1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해온그룹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 채용입니다. 디자인팀 소속,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인사팀장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진력으로 뽑은 겁니다. 회장님의 청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은정은 전화를 끊고 도윤을 안습니다.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은정은 아이에게 속삭입니다. 도윤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도윤이 웃습니다. 밝은 웃음입니다. 한 달 뒤 은정은 출근 첫날을 맞았습니다. 28층 디자인팀입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퇴근길 은정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소아과 병동입니다. 윤명숙 회장이 도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은정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회장이 은정을 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미소 짓습니다. 은정은 미소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인정입니다. 그날 밤 은정은 일기를 씁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도윤이도 건강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창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보입니다. 불빛이 반짝입니다. 은정은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새로운 공기입니다. 4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송도 해운그룹 본사 앞 벚꽃이 피었습니다. 은정은 아침 8시에 출근합니다. 28층 디자인팀입니다. 동료들이 인사합니다. 은정 씨, 어제 제출한 시안 정말 좋았어요. 은정은 미소로 답합니다. 그녀의 실력은 인정받았습니다. 첫 프로젝트에서 물류박스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간결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만족했습니다. 재계약이 들어왔습니다.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은정 씨 덕분입니다. 점심시간 은정은 2층 산의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 보입니다.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블록을 쌓고 있습니다. 건강해진 얼굴입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다가옵니다. 도윤이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안정되니까 아이도 안정된 거예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월세 걱정도 병원비 걱정도 없습니다. 아이는 정기 검진을 받고 약도 제때 먹습니다. 천식 발작은 2달째 없었습니다. 퇴근 후 은정은 도윤을 데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송도 신도시 작은 아파트입니다. 회사 근처입니다. 은정이 월급으로 얻은 전셋집입니다. 좁지만 따뜻합니다. 저녁을 먹은 뒤 도윤이 그림을 그립니다. 크레파스로 사람을 그립니다. 은정이 묻습니다. 도윤아, 누구 그려? 가족이요. 아이는 3명을 그립니다. 엄마, 도윤, 그리고 1명 더. 은정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건 누구야? 할머니, 아이는 밝게 웃습니다. 은정은 그림을 바라봅니다. 윤명숙 회장입니다. 아니, 이제는 할머니입니다. 도윤이 갑자기 묻습니다. 엄마, 나 아빠 있었어? 은정의 손이 멈춥니다. 언젠가 올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봅니다. 맑은 눈입니다. 응, 어디 있어? 하늘나라에 있어. 도윤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 사랑했어? 은정은 아이를 안습니다. 꽉 안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응, 정말 많이 사랑했어.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했어. 나도 아빠 보고 싶어. 아빠도 도윤이 보고 싶어 할 거야. 은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말입니다. 윤명숙 회장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정장이 아닙니다. 편한 옷차림입니다. 손에는 선물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은정이 문을 엽니다. 들어오세요. 방해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회장이 들어섭니다. 도윤이 달려옵니다. 할머니, 회장은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핍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도윤아, 많이 컸구나. 나 이제 혼자 밥도 먹어? 대단한데? 회장은 아이를 내려놓고 선물을 꺼냅니다. 새 운동화입니다. 도윤이 좋아합니다. 은정은 차를 내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도윤이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정이 먼저 말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행입니다. 건강은요? 좋습니다. 약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대화는 짧습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회장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저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입니다. 은정도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할머니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할머니, 내가 그렸어. 후아, 잘 그렸네. 이게 뭐야? 가족이야. 엄마, 나 할머니. 회장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녀는 그림을 오래 바라봅니다. 30년을 잃어버렸던 가족입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살면 안 돼? 도윤의 질문에 은정이 당황합니다. 회장도 놀랍니다. 은정이 아이를 달랩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있어.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면 되잖아. 회장이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자주 놀러 올게. 그래도 될까? 응, 아이는 밝게 대답합니다. 회장은 은정을 바라봅니다. 은정도 회장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입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 도윤의 5살 생일입니다. 작은 파티입니다. 은정, 도윤, 그리고 윤명숙 할머니 셋뿐입니다. 케이크에 초 5개가 꽂혀 있습니다. 도윤이 소원을 빕니다. 나 이제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은정의 가슴이 뭉클합니다. 회장도 눈물을 글썽입니다. 도윤이 초를 붑니다. 불이 꺼집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생일 축하해, 도윤아. 고마워, 엄마. 고마워, 할머니. 아이는 두 사람을 안습니다. 은정과 회장도 아이를 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밤 도윤이 잠듭니다. 은정은 아이 곁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얼굴, 고른 숨소리, 건강한 아이입니다. 은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1년 전 아이를 안고 면접장에 들어갔던 날, 모두의 시선이 차갑던 날, 은정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도윤아, 그날 면접은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 다시 세워준 문이었어. 창밖으로 송도의 불빛이 보입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입니다. 은정은 창문을 바라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아직 불확실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윤명숙 할머니입니다. 은정이 받습니다. 네, 내일 도윤이 병원 검진 날이죠?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은정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정 씨.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은정은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이를 바라봅니다. 도윤은 편안히 자고 있습니다. 은정은 미소 짓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씁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때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은정은 무너지지 않았고 윤명숙은 용기를 냈으며 도윤은 사랑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면접의 끝은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기를 바랍니다.